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세먼지로 하루가 답답했습니다. 이 겨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겨울이 추워야 올해 농사도 풍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농사일도 이렇게 과거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혹자는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무턱대고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불확실성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올해, 내년 이렇게 미래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정치와 경제. 여러분은 정치와 경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방송입니다. 2부에서는 새누리당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 합류를 선언했죠. 원희룡 제주지사 만나보고요. 업계에서 2위 차지한다는 대형 출판 도매상 부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판문화협회 관계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 통계학적인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해진 19대 대선 미리 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현황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피터의 임명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검팀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최순실 씨가 그 특검팀에 출석하는 요구를 이제 받았지만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불응한 이유가 이제 정신적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24일날 처음 조사를 받은 이후 이제 27일, 30일 오늘까지 세 번째 소환 요구를 다 불응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이번 소환 요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강제로 구인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뭐 지금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가 뭐 공황장애, 뭐 심신 활폐 등 뭐 마취법도 틀린 용어를 사용하며 자꾸 특검 조사에 불응한다는 자체가 뭐 법을 좀 우습게 보거나 특검만 피하면 된다는 아주 좀 교만한 태도가 아닌가 좀 보입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방 안에? 실제로는 그렇게 이게 좀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독일에서 오기 전에 그 준비를 다 맞춰놓고 뭐 진단서를 미리 뭐 떼려고 했다는 그 시도가 다 이제 드러났거든요. 예. 실제로 아프다고 하는 걸 뭐 믿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조사위원 특위원들도 최순실을 만나서 뭐 자기 품 안에서 울었다는 소리하고 또 뭐 추운 냉방에서 뭐 건강 잘 지키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요새 구치소가 이렇게 춥습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예. 다른 그 수감자보다 더 많은 영치 물품도 들어오고 네. 또 돈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1리터 생수로 샤워까지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불쌍하고 네. 자기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쌍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 양 쪽의 말을 다 들어서 그걸 이제 객관적인 거 뭐 중립적으로 이제 보도한다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언론이라면 이거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소환을 자꾸 이렇게 특검이 이제는 뭐 체포영장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중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 사유가 될 뇌물죄 때문입니다. 네, 특검은 이제 최 씨에 대해서 뭐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를 이제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제목은 이제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해 네. 삼성그룹 경영권 해결해줬고 네.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최 씨 일가 등에게 거액의 이제 자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이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은 뇌물죄가 이제 확실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검팀이 이 부분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그렇군요. 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뇌물죄가 되면 대통령 탄핵도 뭐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뇌물죄가 가장 쉽고 그렇죠. 빠른 이제 탄핵 인용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제 지난해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관리됐다는 사실 드러나면서 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은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온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에 어떤 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바로 직접 국정원장 재직, 그랬죠. 국정원장으로 재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블랙리스트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넘긴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앞에서 말씀하신 뇌물죄 말고 어떤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과도하게 직무를 위반하는 거죠. 그 국정원법 제9조에 보면은 네. 정치 개입 금지가 관여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통치 행위를 위해서 네. 그 정보 기관이라든지 정부 기관을 다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방금 말씀하신 그 블랙리스트 작성했다 이런 내용을 특검팀에 진술했다고요? 예, 특검 조사에서 이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네. 작성한 이제 리스트가 존재하며 네. 그 내용이 이제 문체부 활달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진술을 통해서 청와대와 문체부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이제 깊이 개입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특검이 이번에 신기하게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형법상 위증은 벌금형인데요. 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징역형으로 구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조윤선 장관도 일단은 이번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나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래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문화 그 장관에게 이제 특검이 다시 이제 조사에 대한 이제 소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첫 번째 뇌물 증여죄, 공여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한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은 세월호의 7시간 뭐했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부분이죠. 일단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검팀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단서를 잡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다. 다만 세월호와 관계해서 뭐 이상호 기자라든지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세월 7시간 관련돼서 여러 네.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세월 7시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뭐 미용시술 받았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는 네.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품관리 목록들이 있거든요. 네. 그 목록들을 통해서 이제 특검이 이제 확보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그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의약품 관리 대장을 이제 목록을 확인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요 의약품의 유통 기록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록을 보면 약이 어디서 제조돼 갖고 누가 수입했고 누가 납품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앞에서 말씀하신 뇌물인데 이게 지금 삼성하고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헌재가 정리한 이제 탄핵 심판 쟁점 5가지 사안 중 뇌물죄가 네. 국민이 볼 때는 가장 빠르게 이해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제 뇌물 사건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이게 헌재의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인데 요게 헌재 판단도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은 이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네. 설립한 이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제 16억 2,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네. 만약 장시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뭐 삼성 간의 어떤 검은 커넥션을 제대로 진술만 한다면 네. 탄핵 심판에도 아주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한 20초 남았는데 어느 정도 보세요? 장시호 씨가 진술할 내용. 장시호 씨가 지금 굉장히 자주 지금 특검 조사실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입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이 결국은 대통령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결국 대통령 탄핵의 가장 핵심이고 또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M피터 임병도 씨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5699번님. 일산 가는 7728번 버스 아닌데요. 기사님이 엄청 크게 뉴스 정면 승부 틀어놨습니다. 곽수정 박사님 목소리가 버스 안에서 울립니다. 오늘 방송도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 50원 부과되는 0945, 그러니까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공정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새누리당 탈당했죠. 개혁보수신당 원희룡 제주지사 만나보고 이야기 한번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